unfold.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는 대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기억과 뇌과학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옛날에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바로 정체성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고 배우고 느꼈던 모든 기억들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지금의 나라는 거죠.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배의 부품을 하나씩 계속 바꾸다 보면 나중에도 과연 이게 원래 그 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 몸의 세포도 심지어 기억을 만드는 단백질도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5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GPS부터 시작해서 기억을 잃었을 때 자아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사실 미래를 위한 거라는 놀라운 이야기, 심지어 우리 정체성을 해킹하는 기술까지 이 여정의 끝에서 나라는 이야기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바로 마음속 내부 GPS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 복잡한 개념이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바로 우리 뇌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를 아는 능력, 바로 거기서부터요. 혹시 기억의 궁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머릿속에 익숙한 공간을 만들고 외울 것들을 거기다 착착 배치하는 암기법이잖아요. 이게 왜 효과가 좋냐면 우리 뇌가 정보를 공간이랑 연결할 때 진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게 그냥 암기 꿀팁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뇌의 진짜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장소 세포에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 있는 GPS의 첫 번째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71년에 발견됐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딱 가면 그 순간 반짝하고 켜지는 거예요. 마치 구글 맵에 현재 위치 핀이 딱 꽂히는 것처럼요. 그리고 2005년에 이 GPS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발견됩니다. 바로 격자세포예요. 장소세포가 지도 위에 핀이었다면 이 격자세포는 그 지도의 바탕이 되는 모눈종이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좌표를 뇌 속에 쫙 깔아두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뇌에 완벽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발견이 워낙 대단해서 2014년에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 뇌가 이 엄청난 GPS 시스템을 글쎄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길 찾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기억의 공간을 헤맬 때도 똑같은 시스템을 쓴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 뇌는 정말 효율의 끝판왕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뇌 속 GPS, 이 기억 시스템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아가 붕괴되는 순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신경과학계에 아주 유명한 두 분이 계세요. 헨리 몰레슨, 보통 HM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휘자셨던 클라이브 웨어링입니다.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뇌 손상으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게 됐어요. HM은 기억이 한 몇 분 정도 갔고 클라이브 웨어링은 더 심해서 30초도 채 안 됐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매 순간이 처음인 삶, 말 그대로 영원한 지금에 갇혀버린 거죠. 이건 클라이브 웨어링이 쓴 일기인데요. 정말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매 순간 드디어 내가 깨어났다고 느끼면서 시간을 적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 자기가 썼던 기록을 보고는 이건 내가 의식 없을 때 쓴 거네 하면서 줄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게 어떤 건지 이보다 더 절절하게 보여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모든 게 다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HM은 매일 처음 하는 거라고 하면서도 거울 보고 그림 그리는 실력이 계속 늘었고요. 클라이브는 악보도 없이 아주 유창하게 피아노를 쳤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이걸 절차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또 있어요. 클라이브는 아내를 볼 때마다 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반가워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표현했거든요. 기억은 없지만 감정은 남아있었던 거죠. 바로 정서적 자아입니다. 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기억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하는 거죠. 흔히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기억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우리의 기억을 그냥 과거를 녹화해 놓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과거를 기록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틀렸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기억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아주 멋진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구성적 일화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과거의 기억들을 레고 블럭처럼 막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여러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봤던 기억상실증 환자들 과거를 기억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거의 못해요. 과거와 미래가 뇌에서 같은 시스템을 쓴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억은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얼마든지 재조합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거네요. 그럼 혹시 우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 그대로 해킹하는 조금은 소름 돋는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는 PTSD 환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기술이 있어요. 기억 재고고자라는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환자가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억 자체는 남는데 그 기억에 붙어있던 끔찍한 감정만 싹 약해지는 거죠. 고통은 지우고 교훈만 남기는 정말 놀라운 치료법이에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기술에는 아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2024년에 MIT에서 한 연구를 보니까 AI로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그걸 진짜 자기 기억이라고 믿어버리는 합성 기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우리 기억을 조작해서 우리 인생 이야기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맨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바로 테세우스의 배요. 우리 몸도 기억도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나는 계속 나일 수 있는 걸까요? 이 오랜 수수께끼에 대해 최신 생물학이 드디어 놀라운 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기억을 저장하는 뇌 속 단백질마저도 몇 주면 다 새 걸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계속 다른 사람이 되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10년 전, 20년 전의 기억과 나라는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우리 정체성을 꽉 붙잡아주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후성유전학적 스위치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아주 획기적인 개념인데요. 자, 테세우스의 배로 다시 비유해 볼게요. 중요한 건 배를 만드는 널판지,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널판지를 어디에, 어떻게 조립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설계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속의 이 유전적 설계도는 거의 평생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계속 바뀌어도 나라는 배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라는 건 사실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겹의 자아들이 모여있는 연합체 같은 거죠.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드는 서사적 자아도 있고 자전거 타기 같은 습관을 담당하는 절차적 자아, 그리고 사랑이나 슬픔을 느끼는
정서적 자아도 있고요. 심지어 나 지금 여기 살아있네 라고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 자아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바로 여러분이라는 복잡하고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부품이 계속 바뀌는 테세우스의 배인 셈이고 매 순간 새롭게 쓰이는 한 권의 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그 책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펜을 우리 손에 쥐어주려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편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야기의 최종 저자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